네, 안녕하세요. 벌써 3강이네요. 자, 3강은 우리나라 타악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나라 타악기면 두드리는 악기입니다. 자, 어떤 것들 있죠? 네. 잘 생각이 나지 않죠? 저랑 오늘 공부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로는 우리나라 타악기를 알아보고 악기의 이름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악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타악기는 무엇일까요? 네. 1강에서 제가 잠시 설명한 것처럼 두드리는 거예요. 때릴 타를 쓰는 거죠. 때리거나 두드리는 거. 그래서 타악기인데요. 그런 악기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맞아요. 장구. 혹시 장구 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현악기, 관악기 할 때 감상곡으로 나온 곡들에서도 장구의 반주가 들어갔습니다. 장구는 엄청 중요한 국악기의 하나예요. 이렇게 타악기들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편종, 편경, 울라, 박, 축, 징, 장구, 북, 꽹가리, 북, 자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처음 들어본다는 것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악기입니다. 꽹가리입니다. 꽹가리라는 악기는 크기가 약간 접시 모양처럼, 그리고 쇠로 만들었어요, 쇠. 그래서 챙챙 소리가 많이 나고요. 꽹가리 채를 들고 꽹가리를 들고 치는 악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꽹가리는 소리가 크고 높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이 음악을 이끌어가는 역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휘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꽹가리의 신호로 다른 사람들이 그 신호음을 듣고 이제 넘어가는구나. 여기서 이제 끝을 내는구나. 이렇게 신호음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풍물놀이, 사물놀이 또는 굿 이런 데서 쓰이고요. 꽹가리는 작기 때문에 무용에서도 쓰이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악기는 장구입니다. 장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타악기예요, 진짜. 그래서 장구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민요를 부르면 민요 반주로서 민요 반주 장구를 쓰고요. 판소리를 하면 판소리 반주로도 하고요. 악기를 하는데 독주곡도 장구 반주는 쓰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현악기, 관악기 알아볼 때도 그 독주곡 들을 때 장구 반주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장구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서양 음악은 피아노가 기본이다 생각하면 장구는 우리나라의 기본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구는 오동나무로 만든 통이 있어요, 통. 그게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고요. 세요고라고도 부릅니다. 양쪽으로는 가죽이 되어 있고요. 왼쪽은 소가죽, 오른쪽은 말가죽, 이렇게도 쓰이고, 둘 다 소가죽으로도 쓰이고요. 채를 잡고 치는데, 오른손, 왼손, 궁채와 열채를 가지고 칩니다. 장구는 반주를 이용할 때는 손바닥으로 치지만, 장구와 채를, 열채, 궁채를 이용할 때는 풍물장구, 사물놀이 장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징이라는 악기입니다. 징은 꽹가리보다 훨씬 무거워요. 근데 생긴 거는 같고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 실물 크기 이미지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징이고 이것도 꽹가리? 거의 똑같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면 꽹가리와 징은 정말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징은 꽹가리보다 한 10배는 더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요. 그리고 소리가 그 무거운 만큼 오래 울립니다. 그래서 징이에요. 징. 그래서 약간 바람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채도 헝겊으로 크게 묶여있는 채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징소리는 이 사물놀이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좀 울리는 거기 때문에 소리의 중간중간 리듬 사이사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라는 악기가 있죠. 북은 폭물북, 소리북, 좌고, 용고 엄청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배울 북은 사물놀이 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북은 왼손으로 북을 고정을 해서 잡고 오른손으로 채를 잡고 가운데를 울려서 둥둥 소리를 내고요. 혹은 위를 딱 쳐서 딱 소리로 냅니다. 그러면 꽹가리, 장구, 징, 북이 같이 연주하는 사물놀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악기를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만나볼 악기는 편종과 편경이에요. 편종은 말 그대로 종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희 키보다 엄청 크고 엄청 넓어요. 종이 16개나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음은 다 각기 틀립니다. 그리고 종의 크기는 같으나 이 종의 두께로서 음정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음정이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 정말 어렵다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편종과 편경은 어디에서 쓰일까요? 맞아요. 궁중음악.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하는 음악, 그리고 또는 재래악. 이렇게 규모가 큰 악곡에서만 쓰입니다. 그리고 독주곡으로 쓰이지 않고요. 같이 합주하는 역할을 쓰고 있습니다. 편종과 편경은 둘 다 소의 뿔로 만든 채를 가지고 치는데요. 그거를 각태라고 해요. 그래서 각태를 잡고 치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편경은 똑같아요. 하지만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기역자 모양이고요. 기역자에 구부러지는 그 꽃을 이렇게 매달아 놔서 16개를 매달아 놨는데 편종만큼 규모가 크고 이 돌의 두께로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요.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편경인데요. 이 돌은 경돌이라고 해서 석회암과 대리석의 중간 단계의 돌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철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여기는 줄을 매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음정이 올라갈수록 돌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이 나무 받침 위에 기러기가 있어요. 이 기러기 울음소리처럼 맑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기러기를 여기 놨다고 합니다. 올라가시면 봉황, 봉황의 머리 봉두라고 하고요. 위에는 공작 5마리, 그리고 이렇게 꿩의 꼬리로 만든 장식까지. 편경도 마찬가지로 이 소의 뿔로 만든 각태로 연주합니다.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12율 4청성의) 음역을 연주할 수 있어요. 조금 전문 용어인데 우리나라의 한 옥타브 그리고 4개의 음정을 더 연주할 수 있고요. 문묘재래악, 종묘재래악 등 재래악에서 많이 사용했고요. 현재 저희 악단에서는 작곡가들이 곡을 쓸 때 이 맑은 소리를 원할 때 이제 편경을 편성해서 저희가 연주를 하곤 합니다. 그럼 다음은 편종을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보시는 이 악기가 편종입니다. 편경과 보통 이렇게 한 쌍으로 연주되고 마찬가지로 종묘재래악, 문묘재래악 등 재래악에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악기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이 동물 뭐로 보이시나요? 사자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목사자 한 쌍이 양쪽에 악기를 받치고 있고 이 받침대 위에 편경과는 다르게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작 5마리는 마찬가지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편경과 마찬가지로 이 각태로 연주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종에 동그란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쳐야지 예쁜 소리가 납니다. 옆에를 치면은 다른 음정이 나요. 딱 요 자리를 치셔야 되고 요즘에는 곡에 따라서 다른 채, 스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울라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울라는 구리로 만든 10개의 접시로 나무 틀에 매달라서 소리를 냅니다. 이 울라는 접시 모양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음이 다 다른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라는 독주곡으로는 쓰이지 않고요. 모든 타악기가 다 그렇듯이 합주 부분에서 잠깐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이라는 악기예요. 박. 박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좀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 6개를 매달아서 치는 건데 한쪽만 묶어서 한 번에 부채처럼 벌렸다가 접으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 박 소리는 엄청 크고 소리가 튀기 때문에 음악의 시작이나 음악의 끝을 알리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박은 궁중음악, 재래음악 또는 무용음악에서 쓰이고 있고요. 민속악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번 타악기는 축과 그리고 부예요. 축은 나무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것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아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판을 찍는 소리가 악기가 되는 거죠. 악기 또는 재래악 이런 때 시작을 알리는 용도로 쓰고요. 어는 조각이 호랑이 조각이에요. 호랑이. 그래서 칠도 호랑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랑이 등 줄기에 이 27개의 톱날을 이렇게 드르륵 긁는 톱날이 있어요. 그래서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이 호랑이의 머리를 탁탁 치고 그 등줄기를 쭉 내밀면서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여기서 음악의 끝을 알리는 역할로 이 어를 씁니다. 악기이고 재래악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제 부는 큰 항아리예요. 항아리. 진흙으로 구운 그릇인데요. 그 그릇을 그 대나무 채로 치게 되면 소리가 되게 약간 울리면서 예쁜 소리가 나요. 그것도 악기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탁, 타다닥 이렇게 하면서 쓰이는데 요즘 실질적인 국악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재래악이나 악기로서만 많이 씁니다. 그럼 오늘 타악기를 한번 만나봤어요. 여러 가지의 타악기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그 어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 근데 타악기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배울 수 있잖아요. 사물놀이를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많이 유익하셨나요? 우리나라의 국악기의 타악기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